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첫 여자 수구 대표팀이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서 강호 헝가리를 상대로 국제무대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세계의 벽은 높았지만 의미 있는 첫 행보였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막고 또 막아보지만 유럽의 강호 헝가리 선수들의 슈팅은 계속됩니다. 여자 대표팀의 경기 결과는 0대64 완패였습니다. 첫 경기라는 압박감에 구조 소리를 심판의 호루라기 소리로 착각하기도 하고 헝가리 선수들의 거친 몸싸움에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수영복도 막 잡히고 그래서 되게 놀라기도 엄청 놀래가지고 실수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계속 언니들이 바꿔주고 해가지고 그리고 쉬고 열심히 하고 쉬고 열심히 해서. 하지만 우리 여자 대표팀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개최국 자격으로 출전권을 얻어 경영 선수 위주로 팀을 꾸린 뒤 지난달에야 정식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첫 경기 상대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2차례나 금메달을 딴 강호 헝가리였습니다. 13명 팀원 가운데 11명이 중고생인 우리 선수들은 한 번이라도 더 공을 잡기 위해 이를 악물고 거친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3개의 슈팅을 던졌지만 목표였던 첫 골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뛰는 만큼 저희가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 어떻게 보면 더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실수도 조금씩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오늘 정말 열심히 경기 펼친 것 같아서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수구 대표팀의 첫 경기를 지켜보러 온 시민들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열띤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첫 경기인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고 우리나라 선수들 끝까지 열심히 해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한편 남자 다이빙 1m 스프링보드에 출전한 우아람 선수는 4차 시기까지 1위를 기록했지만 아쉽게도 최종 4위를 기록해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이번 주 경영 종목의 주요 선수들이 입국합니다. 수영대회 조직위는 우리나라 혼영 여자 대표인 김서영 선수와 배영 여자 대표인 임다솔 선수가 내일 선수촌에 입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대회 7관왕인 카일렙 드르셀 선수와 14개의 금메달을 보유한 KT 레데키 선수도 모레 무안공항에 도착한다고 말했습니다. 차이나 특급 순양 선수는 어제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해 밤늦게 선수촌에 입촌했습니다. 오늘은 무더운 가운데 종종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31도, 담양은 30도 등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현재 상층에는 차가운 공기가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지상의 대기는 한낮에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뜨겁게 달궈지겠고 이 상하층의 온도차로 인해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오늘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 5에서 70mm가량이 되겠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작은 휴대용 우산을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하늘에 구름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이 이어지겠고 특히 오전 중에는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의 한 교회가 주차장을 불법으로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광산구청이 허가 없이 이뤄진 공사라며 원상 복구할 것을 2차례나 명령했는데요. 교회 측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도 2천여 명이 다니는 광주의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최근 2,800여 제곱미터, 약 70여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나 주말과 휴일에 신도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 주차장은 사실은 광산구청으로부터 주차장 개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광산구청의 개발 허가를 얻어야 했고 주차장에 약 100제곱미터의 국유지가 있어 국유재산법에 따라 점유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교회는 모두 따르지 않았습니다. 행위자가 시정할 법 규정에 따라서 시정할 기회를 2회 이상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1회 기한을 줬고 2회 기한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와중에 이런 사실이 적발돼 구청이 원상복구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는데도 공사를 강행했다는 점입니다.
언덕 위에 지어진 교회와 주차장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최대 7m 정도 흙을 쌓고 옹벽을 둘렀습니다. 마치 거대한 성벽을 연상시키듯 높고 넓게 둘러쳐진 이 옹벽은 원래는 뒤에 보이는 논밭처럼 낮은 높이의 땅이었습니다. 인근 농민들은 농지보다 높은 주차장에서 흙이 쓸려 내려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옹벽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들로 인해 가지고 거의 양어장 수준처럼 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는 주차장 조성에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행정명령에도 공사를 강행하긴 했지만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해 편익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산구청은 교회가 계속 원상복구 명령을 거부할 경우 경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고 교회는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주차장을 없앨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오종훈입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 관리비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주택관리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 지역 평균 아파트 관리비는 제곱미터당 1,802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401원 낮았고 7개 특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낮았습니다. 전남 지역의 평균 아파트 관리비는 제곱미터당 1,741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43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88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광주시는 주택 실거래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민간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있지 않지만요. 네. 이전에는 적용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또 어떤 이유로 폐지가 된 겁니까? 결국은 이제 2007년도 참여정부 시절인데요. 네. 참여정부 시절에 전 세계적인 글로벌 호황에 더 힘입어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정부 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를 이제 처음으로 들고 나왔는데요. 이제 없어지게 된 이유도 이제 2008년도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리먼 사태가 발생해서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제 국내 건설 경기 부양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다시 어떤 이 힘을 좀 실어줘야 될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2015년도에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강화시켜서 사실상 이 효과를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명무실하게 됐다가 이번에 다시 나오게 됐는데요. 네. 우리 광주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2007년도에 수완지구의 대량 공급을 일어나게 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일시적 공급이 늘어나서 네. 수완지구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과대 공급이 됐던 상황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사례까지 한번 점검을 해주셨고요. 네. 이번에 이렇게 민간 지역에도 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건 그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라는 의지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죠. 어찌됐건 지금 서울 강남의 주택 가격이 지금 9주 연속 상승세를 타니까 이제 정부가 다급하게 가격 억제를 위해서 이제 들고 나온 카드인데요. 네. 추진위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해석해 본다고 하면은 하나는 이제 다가올 7월, 8월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을 거의 2%대를 지금 다들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경기 부양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중에 자금도 많이 풀리게 되고 신용도 좀 풀리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또 한번 불안하게 급등하는 이런 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들고 나온 이유도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이제 내년 총선도 있기 때문에 참여정부 때 한번
부동산 정책 갖고 굉장히 좀 지지층들한테 네. 혼이 좀 많이 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정치적인 이유도 분명히 거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언제부터 도입이 될지 또 어느 곳에서부터 도입이 될지도 궁금하고요. 또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적용 짚어주시죠. 기준을 놓고 지금 이제 적용 기준을 국토부 김현미 장관께서 지금 이제 손을 보고 있다가 하니까 네. 확대가 돼서 나올 건데요. 일단 서울 쪽은 서울 강남은 무조건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전매 기간이 늘어나고 하는데 이제 우리 지역 광주가 이제 적용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논란이 요즘 많은데요. 광주 지역은 적용 기준이 확대된다고 봤을 때는 남구 서구가 가장 유력하지 않겠는가라고 지금 보고는 있지만은 네. 이달 말이나 이달 말쯤까지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달 말 정도까지 상황을 지켜보면 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네네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말이 많고 의문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단기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고 진짜 고분양가를 갖다가 좀 다운시키는 역할들은 분명히 할 거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네. 문제는 항상 그렇지만은 일시적 이런 가격 급등 현상이나 분양가가 올라지는 거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짠다고 한다고 하면은 항상 시장에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좀 네. 중장기적으로 같이 좀 보는 그러한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광군이 100수십억 원의 혈세를 들여 지은 관광시설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게다가 들어간 돈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돈만 받고 민간업체에 팔아서 1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봤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광 백수의 안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한 영광 해수 온천랜드입니다. 영광군이 체험형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며 세금 197억 원을 들여 지난 2010년 지었습니다. 영광 해수 온천랜드 정문 앞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문이 굳게 잠긴 채 영업이 중단된 상태고요. 이쪽을 보시면 쓰레기와 함께 잡초들이 여기저기 자라 있습니다. 운영난에 시달리다 3년 전 문을 닫은 이 시설을 영광군이 헐값에 매각해 논란입니다. 10년 전 시설을 짓는 데 들어간 197억 원의 35%에 불과한 68억 원만 받고 민간업체에 팔아 넘긴 겁니다. 영광군이 헐값에 판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잘못된 사업 타당성 조사 탓이 큽니다. 당초 영광군은 연간 15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보고 해마다 7억 원 이상 수익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방문객은 예상치의 80% 수준에 불과했고 시설 유지 보수비는 수익보다 훨씬 더 들어갔습니다. 결국 위탁 운영업체가 적자 영업을 더 이상 못하겠다며 두 손을 들었고 수십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결국 매각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재투자하는 비용이 수십억이 들어가는 차라리 재매각해서 민간 투자자들 유치해서 10년 동안의 물가 상승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129억 원의 혈세가 공중으로 사라진 셈. 영광군의 혈세 낭비가 아니냐고 묻자 관광객이 늘어 지역 경제가 보이지 않게 큰 도움이 됐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해수 온천랜드는 적자였을지 몰라요.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후보 가치는 훨씬 더 많았어요. 전과 후의 관광객 수의 차이가 좀 있나요? 세특기가 지금은 있어요. 그때는 없었거든요. 사태가 이 지경이 되는 동안 세 차례 감사가 있었지만 누구도 처벌받거나 징계받지 않았습니다. 아주 남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철저하게 따져서 세금이 허투루 안 쓰이도록 철저한 계산 아래 모든 게 진행되고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서 100억 원이 넘는 아까운 세금만 허무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한편 고흥군도 해수탕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동에 120억 원을 들여서 실내 수영장과 해수탕을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사업성을 놓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고 전라남도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흥군이 생활 SOC 복합 사업으로 추진 중인 녹동 실내 수영장과 해수탕 조성 사업 예정 부지.
공군은 지역사회 내 적자는 논란 속에서도 이 일대 3,400여 제곱미터 면적의 올해 말 착공 계획으로 강한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사업 예산만 120억여 원. 하지만 최근 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경제적 수익성 등이 결여된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겁니다. 이용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익성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 수립이 먼저라는 겁니다. 해수탕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수영장은 필요하다 했는데 해수탕 과연 사람들이 몇 명이나 갈 것인지 그 타당성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많이 가지셔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공군은 전남도의 제동에도 강한 추진 의지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쯤으로 예정된 전남도의 3차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재심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 보완 방식과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며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안을 찾고 좀 더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수탕을 안 하고 이것만 하고 막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수영장과 해수탕은 그대로 가는데 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분리냐 아니면 이렇게 또 하나로 갈 것이냐 뭐 분리하게 되면 또 이제 심사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동 실내 수영장과 해수탕 개발 사업. 전남도가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릴지 지역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대회를 찾은 30대 일본인 관람객이 여자 수구 선수들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어제 오전 11시쯤 광주 광산구 남부대 수구 연습장에서 경기 전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 수구 여자 대표팀 선수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자신의 카메라로 클로즈업해 촬영한 혐의로 일본인 관람객 37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다른 관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선수들의 표정을 찍고 싶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가 폭행 사건의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47살 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3일 밤 10시쯤 광주 북구 오치동에서 자신이 폭행했던 피해자 39살 김모 씨에게 합의를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뒤 해남으로 달아났던 박 씨는 쫓아간 경찰관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다가 테이저건을 맞은 뒤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기말고사 시험물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시험 성적표와 답안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성적 상위권 학생들에게 내신 몰아주기가 이루어졌는지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심화반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의도적인 내신 차별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수영대회 전야제 3인조 강도 베트남 부인 폭행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수영대회 전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화려하게 막을 열었습니다. 수영대회 홍보대사인 성훈부터 인기 아이돌 그룹 위너, 러블리즈까지 전야제를 위해 총출동. 대회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세상에, 자기야, 니하이온데 제발 보러 가자. 사람들 많이 알아버리면 안 되는디. 나만 알고 싶은 누리꾼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행사장에는 수영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대낮에 3인조 강도가 16개월 아이를 인질로 잡고 엄마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는 일이 있었죠. 도주 사흘 만에 검거된 이들은 도박과 암호화폐로 진 빚에 시달리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16개월 아기를 인질로? 무엇보다 아이를 인질로 삼았다는 것에 누리꾼들 크게 분노했는데요. 대낮에 범죄라니. 문단 속 잘합시다. 문 잘 잠그고 다녀. 밤낮 가리지 않는 범죄에 서로 조심하자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베트남 이주 여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누리꾼들 공분을 표시했습니다. 남편에게 주먹과 발 등으로 무차별하게 맞은 베트남 출신 부인은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는데요. 남편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이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 보고 우라가 치밀었다. 분노하는 것도 잠시. 애기 우는 소리 가슴 찢어집니다. 아기가 느꼈을 공포감은 어쩌나. 특히나 2살짜리 아들 앞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누리꾼들은 아이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개통 초기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던 천사대교의 통행이 휴가철을 맞아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안군은 지난 4월 천사대교 개통 이후 정체가 가장 심했던 앞해읍 삼거리의 차선을 변경해 정체를 일부 해소했고 김대중대교 방면 차량들이 앞해읍 소재지를 경유하지 않도록 우회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결도로의 확장과 복선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휴가철 교통체증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통 100일 천사대교를 오간 차량이 90만 대, 관광객은 13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실리콘밸리 국제 발명품 전시회에서 금상과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한전은 지난달 24일부터 사흘 동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국제 발명품 전시회에서 지중 전력구 감시장치와 실시간 절연 성능 진단 장비 등을 출품해 각각 금상과 특별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실리콘밸리 국제 발명품 전시회는 국제 발명자 협회가 주최하는 발명 대회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중국 등 총 14개국에서 125점이 출품됐습니다. 몸쪽볼 떴어요. 높게 떴습니다. 좋아지게 떴고. 자, 좌익수 낮아요. 얕아요. 좌익수 맞죠. 김성빈 홈을 향합니다. 자, 오른쪽 플레이. 홈에 들어옵니다. 김성빈. 후방 타자 주자는 3루에 스리야 손을 때렸어요. 빠져나갑니다. 박찬호의 타점 적시타. 가 있고요. 안정감입니다만 빠져나가는군요. 박찬호 주자는 3루 통내에서 홈으로 달립니다. 김준찬의 1타점 적시타. 잡아당겼습니다. 이우성이 타고 좌측 갑니다. 쭉쭉 날아갔습니다. 박성 선수의 솔로 홈런이 더해지면서 빠져나갑니다. 박찬호의 또 하나의 타점. 자, 걷어 올렸습니다. 우측 갑니다. 더까지 타고는 펜스 상대를 때렸습니다. 2루자 김주찬 3루 통과했고 1루자는 3루 도치합니다. 터커의 1타점 적시타. 득점 쳐다버립니다. 자, 김태균 타구는 우주간 좀 떴습니다만 터크가 위치를 잡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한화와 기아의 12번째 대결에서는 기아가 10대7로 얻으면서 이번 시리즈 또 한 번 기아 타이거즈가 위닝 시리즈를 가져갑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지역산업 육성 성과평가에서 광주시가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지역혁신기관과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연계한 전략산업 혁신성장협의회를 구성해 활동했던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020년 주력산업의 국비 인센티브 10억 원을 광주시는 추가 확보했습니다.